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저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골프토크 제11번째 샷 시작합니다. 2026년 첫 번째 녹음인데요. 먼저 인사들 많이 받으셨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다녀왔어요. 아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다녀왔는데, 아쉽게도 그 전에 가급적이면 한번 녹음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거의 2주 동안 그 녹음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원래 매주 하려고 했었는데 좀 아쉽고요. 약간 죄송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았었고요. 미국 가서는 라운드도 한번 했어요. 아들하고 이제 같이 라운드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2025년 마지막 라운드를 미국에서 잘 하고 왔습니다. 아직까지 2026년 첫 라운드는 아직 스케줄이 잡히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라운드를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 세레노스 골프장에서 원언더파로 이제 잘 마무리를 했고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골프장에서는 멀리 보이는 곳에는 이제 그 눈도 보이는 그 정도인데, 보통 그 겨울에는 우기라서 비도 많이 오고, 한 낮에는 한 10몇 도, 저녁 때는 5, 6도 정도 되는, 그래서 골프 치기에는 별로 어렵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표지판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골프장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장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런 이정표들이 관광지나 어떤 명소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곳 중에 이제 로얄 투룬이라는 골프장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마인드골프가 가본 곳이고요. 보이는 곳 중에는 오거스타 내셔널, 유명하죠. 매년 4월에 마스터즈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까지의 거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정표를 골프장에 하나의 좀 상징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인드골프가 혹시 그런 골프장을 짓는다면 골프장에 이런 이정표도 한번 지어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미국도 그 코로나 이후에 그린피가 많이 올랐어요. 한국은 코로나 시기에 이제 그린피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인데, 미국은 그 이후에 계속 그 그린피가 오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골프 칠 때는 일반적인 그런 퍼블릭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적게는 한 $30에서 한 $5, $60면 이렇게 치고 그랬는데, 주말 돼도 $100가 안 넘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주말에는 거의 예약을 하지 않으면 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티타임 구하기 너무 힘들고, 이번에도 가까스로 이제 누가 취소한 티타임을 잘 잡아서 치고는 왔는데, 주말에 웬만한 골프장은 다 $10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친 골프장은 한 $120, 8시 때를 치고 왔는데, 카트는 포함이 되어 있고, 한국 돈으로 한 1,450원 정도 계산하면 한 17만원, 18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같이 미국에서 공치는 게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고, 미국 가면 이제 공치기 참 좋은 동네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거리를 조금 더 바깥쪽으로 가면 그래도 좀 더 저렴한 골프장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그린피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좀 본 기사도 있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미국에서도 한국의 골프 티타임 브로커들이 티타임을 선점을 해서 웃돈을 받고 이렇게 판매를 하다가 미국 당국에 걸려서 이렇게 체포됐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아마도 한국에서 했던 그런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서도 이제 해서 돈을 좀 벌었었나 봐요. 몇십만 불을 벌었다고 이제 기사에 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미국도 주말에는 티타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물론 이제 중부지방이나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또 거리가 있는 곳은 괜찮겠지만, 조금은 좀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은 아무래도 티타임을 좀 많이 잡기 어려운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 골프장을 미국을 가서 주말에 이용한다면, 미국에 이제 골프나우, 클리프 티타임 또는 아니면 개별 골프장의 그런 홈페이지에 부킹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좀 미리 예약을 하시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방송 후기인데요. 지난 방송이 한 2주 전이라 가물가물하죠, 기억이. 그래서 켄 대해림, 이분이 그때 여기 이제 소개했던 사냥류 하셨던 대표님이시고, 하트 표시 2개 주셨고, 그린 IT 제임스님은 마인드골프님 마지막 쉔크, 10번째 샷 녹음해서 마지막에 엔딩 할 때 마인드골프가 한번
멘트를 잘못해서 그걸 이제 쉔크라고 했는데 미쿡 잘 다녀오세요. 네, 이미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게요. 쉔크 났네요. 틱톡에는 사랑해님께서 비가 와서 아쉬웠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비 와서 라운드 다 못했다는 좀 아쉽지만 다음 라운드를 또 기약해 보아야 되겠죠. 어쩔 수 없죠. 뭐 골프를 이제 그래도 뭐 자주 치는 편이니까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도 건강도 또 중요한 것 같고요. 가끔 이렇게 취소할 때는 4명의 의견을 잘 조율하는 게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난 아무래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결정하기가. 그래서 그럴 때는 자기 의견을 딱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뭐 라운드 중에 중단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비가 많이 와서 오늘 라운드를 취소할까 말까 할 때도 나는 뭐 그냥 대세 따를게요. 이런 답변보다는 나 안 쳤으면 좋겠어. 나는 뭐 끝까지 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유저 72837866142512님 아이디를 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멋쟁이 김프로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마인드골프 아시는 분이신데 프로는 아니고요. 김후로입니다. 마인드골프 가끔 농담으로 그 프로라고 얘기하면 프로는 아니고 후로입니다. 후로. 오늘 그 주제로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를 2026년 첫 번째 에피소드를 이제 진행하는데요. 어떤 걸 주제로 잡을까 하다가 연초가 되면 우리 뭐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고 많은 결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획을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좀 다양한 좀 골프 실력도 좀 늘리고 좀 스윙도 좀 바꿔보고 스코어도 좀 줄여보고 이제 다양한 그런 니즈가 있으실 텐데 골프 쪽 관련해서 마인드골프가 또 어떤 소원들이 있냐고 골프 쪽 관련한 소원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마인드골프는 먼저 이제 얘기한 게 올해는 한 100번 정도 라운드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겨울 시즌 빼면은 뭐 한 3일 중에 한 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치면 좋겠다라고 했던 건데 1년에 보통 한 70번에서 100번 정도 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참 많이 칠 때는 1년에 한 140번인가 150번도 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일 때문에도 많이 쳤었고 또 이렇게 주말마다 이렇게 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번 정도 쳤으면 좋겠다라는 게 올해 소원으로 이렇게 했더니 밴드에는 존 선수님께서 2025년에 열심히 다녔는데 91번 라운드 했다고 해외 포함 100번은 불가할 것 같네요. 뭐 91번이나 100번이나죠. 거의 뭐 자랑이죠. 자랑입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존 선수님. 그리고 박철헌님 밴드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난해 많이 다녔다 했는데도 80번이네요. 80번도 많은 거죠. 충분히 많은 건데 여튼 뭐 올해는 꼭 100번 한번 박철헌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새해가 됐을 때 골프 스윙을 어떻게 이제 바꿔보거나 또 개선해보거나 또 타수를 줄여보고 싶어서 다양한 경우들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제 그 레슨을 직접 받는 경우보다는 그 유튜브 영상 또 뭐 유튜브 아니더라도 다양한 쇼츠, 뭐 틱톡, SNS, 뭐 인스타그램 이런 쇼츠를 보고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레슨 프로님들이 또 좋은 그 팁이나 좋은 스윙 방법들을 잘 공유를 해주시기도 한데 이러한 그 쇼츠나 영상으로 배우는 것이 뭐 도움이 안 된다는 분들이 훨씬 더 주변에 많은 것 같아서 제목을 조금은 좀 자극적일 수 있지만 유튜브 레슨이 뭐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뭐 인터넷 레슨이 도움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게 뭐 단정적으로 이 이유만 있는 건 아니고 마인드골프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 왜 유튜브를 보고서 망가졌다는 사람이 이렇게 더 많은 건지, 물론 도움되시는 분도 있고 독학으로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안 된다는 분, 잠깐 잘 되지만 계속 안 된다는 분들이 좀 있긴 해서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마인드골프도 이제 주변에 보면 통계적으로 이렇게 잘 치다가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돼? 했더니 지난번에 레슨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렇게 치면 된다고 해가지고 연습장 가서 이렇게 쳐봤더니 잘 돼가지고 오늘 잘 될 줄 알았더니 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괜히 이거 스윙 건드려 놔가지고 자기 스윙도 이제 과거로도 못 돌아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뭐 비단 유튜브라고 그냥 한 통칭해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본 것들이 왜 잘 안 되나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뭐 마인드 골프 입장에서는 좀 당연한 것 같은데 혹시 뭐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마인드 골프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그 스윙이라는 게 뭐 어드레스 전에 뭐 프리샷 루틴도 있고 어드레스부터 테이크어웨이 그다음 백스윙 그다음 백스윙 탑 그다음 다운스윙 뭐 그다음 임팩트 그다음 팔로우스루 피니시 뭐 이렇게 막 7가지 스윙의 단계를 보통 얘기를 하죠. 뭐 단계로 얘기한다면 근데 어쨌거나 이 스윙이라는 게 전체가 한 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이렇게 끊어진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디지털화 되어 있다, 뭐 퀀텀화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계를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띄어진 게 아니고 사실 이게 다 아날로그하게 연결되어 있죠. 스윙이라는 게 한 개의 어떠한 스윙 플레인, 한 개, 뭐, 완전히 원은 아니지만, 그런 원과 같은 곡선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게 선이 잘, 그리고 또 매끄러운 그런 잘 평면이 만들어져야 하는 운동인데, 대체적으로 이런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는 전체적인 스윙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특정 구간에 대해서 레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드레스 때는 뭐 어떻게 해라, 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어깨를 좀 내리고 왼쪽 어깨를 하고 뭐 그립은 어떻게 해라, 뭐 테이크어웨이는 뭐 헤드가 다치지 않게 빼라, 백스윙 탑에서는 뭐 어떻게 해라, 겨드랑이에 붙여라, 이런 굉장히 동작들을 어떠한 구간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스윙을 그 인터넷으로 짧은 시간 동안, 특히 쇼츠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짧은 시간, 뭐 1분, 2분, 뭐 이 사이에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를 전체를 다 설명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뭐 물론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집중력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게 전체 스윙을 또 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뭐 백스윙의 원리, 뭐 어떤 다운스윙 임팩트 때 뭐 커킹이 어떻고 레깅이 어떻고 겨드랑이 붙이고 팔로우스루, 오버 더 탑, 뭐 이런 얘기를 특정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신의 원래 스윙이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하나를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전체적인 아날로그 스윙에서 그 부분 하나만 다른 형태의 스윙이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좀 거기서 이제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죠. 뭐 퍼팅이나 어프로치 같이 작은 스윙과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스윙을 하는 경우는 몰라도 풀스윙하는 입장에서 뭐 팔로우스루 때 뭐 두 팔을 어떻게 해서 타겟 방향으로 다 펴라, 뭐 이런 뭐 이 어깨와 두 손이 이루어지는 삼각형을 잘 유지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원래 했던 스윙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상황은 그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말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바로 전에 있던 동작, 그 후에 있던 동작과는 잘 연결이 자연스럽게 안 되는 그런 형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어떤 부분에 대한 영감이 있어서 잘 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완전히 자신의 그런 스윙에 장착이 되기에는 안 될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 한두 번 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는 안 되고 또는 아니면 그거를 잘 안 되는 거를 그 영상에서는 뭐 잘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 부분을 따라 하려다가 자신의 원래 스윙도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지난번 10번째 샷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PGA 선수들, 뭐 LPGA 선수, 모든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뭐 한국 선수는 약간 기계적으로 좀 비슷한 스윙을 많이 갖고 있지만 자신만의 스윙이 있어요. 백스윙, 뭐 테이크어웨이부터 뭐 많이 다르기도 하고 백스윙 탑을 만드는 과정, 뭐 커킹 하는 거, 뭐 레깅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다 다른데 그런 것을 어떠한 사람의 스윙을 모든 사람에 똑같이 이렇게 알려주고 그걸 장착하는 거는 오히려 잘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잘 맞는 경우보다는. 그래서 이런 좀 내가 유튜브에서 본 게 볼 때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막상 쳐보면 자신의 스윙하고는 또 안 맞거나 잘 안 되거나 또는 됐다 안 됐다 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잘 생기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사람들마다 모든 상황이 뭐 다 다른 거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거죠. 이 사람의 키와 어떠한 상황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유연성, 그 다음에 팔 길이, 뭐 이 사람이 원래 공을 치려고 하는 그런 이유, 뭐 어떤 사람은 진짜 뭐 선수처럼 잘 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뭐 레저, 어떤 사람은 뭐 접대용, 어떤 사람은 뭐 친구들과 잘 어울리려고 뭐 다양한 그런 이유도 그런 골프의 스윙에 영향을 주거든요.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 예전에 마인드 골프도 개인적으로 레슨을 하긴 하는데, 예전에 한번 가르쳤던 분들 중에 한 분은 그 한쪽 다리가 짧아요. 아주 미세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짧다기보다는 두 다리가 거의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스윙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그런 스윙을 하는 것처럼 유연성이 없는 사람한테 뭐 왼팔을 끝까지 펴서 팔이 뭐 타이거즈처럼 뭐 끝까지 잘 펴 있는 거를 계속 한다라는 거는 뭐 스트레칭 운동이나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거 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계속 강요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하는 거에서 응용을 해가지고 저게 왜 하라는 건지를 이해를 하고 탑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판단력이 없으니까 저게 잘 치는 모습을 봤으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죠. 뭐 본인의 이제 신체 구조나 어떠한 클럽의 뭐 스펙도 또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서 또는 아니면 이런 유튜브에서 전달해주는 이야기는 거기에 있는 부분을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한테 똑같이 그냥 장착을 해서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몸으로 해야 되는 거라, 뭐 인터넷 강의처럼 내가 듣고서 공부하면 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예체능은 아무래도 내가 몸으로 체득을 하고 몸으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인드 골프가 선호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예전에도 마인드 골프가 유튜브에 Y 골프라는 거를 한 10년 전에 했었어요. Y. 그러니까 왜에 대한 얘기. 왜 겨드랑이에 붙이라고 하는지, 왜 어드레스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백스윙 탑의 원리. 그러니까 원리에 대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원리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유리하다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불리하다는 거를 본인이 알아야 그걸 하지 않거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호등의 원리,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는 파란불에 가는 거고, 그죠? 빨간불에는 뭐 그 횡단보도에서는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되는 거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이 신호등에 난 빨간불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다. 뭐 그럼 그냥 계속 그렇게 다니셔야죠. 근데 그렇게 다니면 이제 다치거나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에 대한 거를, 뭐 불의 원리는 뭐 불에 닿으면 뜨겁고 뭐 이런 것들을 알면 그렇게 안 하려는 동작이나 그걸 잘 활용하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그 영상에서 주는 정보를 볼 때 그거 자체에 대한 방법을 그냥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그게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있다면 대단히 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공감이 되면 내 몸은 이제 그렇게 어떤 걸 안 하려고, 또는 그렇게 하려고 이제 연습을 하게 되죠.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원리를 좀 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원리를 많이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내가 그 컨텐츠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런 자세 배우고 싶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자기 자신이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왜 그렇게 하라는 건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이 골프가 사실은 이렇게 혼자 독학을 하거나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는 고수보다는 이제 중하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런 분들은 그 영상에서 그런 원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없고, 실제 그 유튜브의 그런 어떤 레슨에 대한 컨텐츠가 자신한테 해가 되는지 또는 뭐 독이 되는지, 똑같은 말이에요. 유리한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판단을 못하죠. 그걸 판단하려면 전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상황과 골프에 대한 그 스윙에 대한 역학 구조,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 사람은 나한테 얘기하는 게 맞구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판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먹다 보면 이게 독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음식에 대해서 뭐 만약 버섯이라고 하죠. 버섯이라고 하면 독버섯과 그냥 일반적인 좋은 버섯을 구분할 줄 모르고 잘못 먹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게 자신이 선별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그런 독학을 하거나 그런 일방적으로 단방향으로 정보를 주는 컨텐츠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칫 그냥 따라 하다가 자신이 원래 그나마 잘했던 스윙마저도 망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요즘 뭐 인터넷에 정보가 많다 보니까 뭐 가짜뉴스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짜뉴스나 이런 가짜 정보들을 구분하려면 자신이 그 분야에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정치든 사회든 과학이든 어떤 거든 간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런 측면에서는 이건 맞는 것 같고 이건 틀린 것 같고 이거는 뭐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러려면 통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뭐 중하수, 뭐 골프라는 게 뭐 평생 배워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걸 그대로 그냥 배워서 하다 보니 사실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잘 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이 그러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그리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뭐 지금 대체적으로 잘 골프가 안 되거나, 레슨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그런 통찰력이 있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는 거를 메인으로 해서 골프를 하시면 대단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는 나한테 딱 맞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그냥 전체를 대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한테 안 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레슨 프로에게 직접 찾아가서 자신에게 잘 맞는, 코드가 좀 맞는 그 레슨 프로 찾는 것도 쉽진 않지만 만나서 그분에게 자신의 어떠한 그런 스윙과 자신이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일종의 뭐 의사한테 찾아가는 그 환자 같은 거죠. 환자라고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뭐 골프 환자죠. 그래서 마인드 골프가 가끔 뭐 레슨을 해달라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마인드 골프 만나서 한 1시간 정도 그런 일종의 문진을 합니다. 왜 골프를 치고 싶어 하는지, 골프를 어떻게 쳤는지, 그리고 골프를 얼만큼 자주 라운드 가시는지, 뭐 골프 본인 주변에 있는 배우자나 남자친구 여자친구나 뭐 가까운 사람이 골프 치는 거에 찬성을 하는지, 한 달에 골프 예산 얼만큼 쓸 수 있는지, 뭐 접대 골프 차원인지, 뭐 친한 친구들 사이인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골프는 조금은 좀 그런 측면에서 너무 유튜브 컨텐츠를 좀 맹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름은 좀 그 자신의 좀 생각을 하는, 왜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런 컨텐츠, 유튜브의 컨텐츠를 생각을 해서 자기 것만에 이렇게 소화하는 그런 습성, 그런 이제 학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인드 골프는 골프의 그 레슨의 끝이 자기가 자신의 스윙을 다 보면, 볼 줄 알면 그게 레슨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카메라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자신이 찍어서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봐서 내가 이제 그 자신의 스윙을 이 부분은 잘 됐구나, 안 됐구나, 이런 걸 좀 알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정도까지만 되면 사실은 레슨은 안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 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영상이나 그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스윙을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면, 우리도 가끔 뭐 주변에 아이들 이렇게 뭐 친척이나 이렇게 애들 클 때 보면 어쩌다 보면 확 커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보면 매일 조금씩 키가 크거나 이렇게 성장하는 것 때문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좀 이렇게 자신 주변에서 자신의 스윙을 좀 봐왔던 사람들한테 그런 스윙을 보여주면, 너 저번에 이렇게 잘 쳤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차이를 그냥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슨 프로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뭐 계속 레슨은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원포인트 레슨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보면 그분들은 아주 독사 같은 매의 눈으로 이렇게 딱 변한 거를 딱 보여주고 딱 그 부분만 잘 수정을 하면 원래대로 또 편안하게 칠 수 있는 스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새해 첫 그 방송이기도 하고 뭐 새해 결심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올 한 해도 즐거운 골프, 명랑한 골프, 건강한 골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